자, 박정우의 스팟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 더 힘차게 박수 쳐야 돼요. 더 힘차게. 자, 저희가 이사님 최근에 계속 오실 때마다 코스피가 오를 때 네네. 모시게 됐는데 오늘은 좀 내려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2.4%. 네. 자, 어제도 좀 요 정도 빠졌는데 지금 어제 사실 장중에 7,999까지 딱 찍고 맞아요. 갑자기 이제 급락해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연달아 빠지는데 뭐 오늘 빠지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 미국 증시에서. 사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뭐 한 30%막 40%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빠져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뭐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야 되는데 네. 그게 그냥 식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빠지잖아요. 아. 오늘 왜냐하면 전쟁은 여전히 안 끝났죠. 그렇죠. 유가는 또 급등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미국 물가가 또 물가. 이러니까 금리가 또 올라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뭐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올라갔어요. 3월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시장이 잘 버티긴 하더라고요. 그때랑 다르게 예. 되게 좀 잘 버텼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던 반도체한테 이제 빌미가 되죠. 아, 좀 팔자 이제. 그래서 수익 실현하자. 예, 뭐 경쟁사의 마이크론도 한 3% 빠졌고 네. 뭐 퀄컴이라는 그 이 삼성 스마트폰의 칩 이제 만들어 공급하는 회사 여기는 11%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빠졌고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더 악재 있는 게 삼성전자가 파업이 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렬됐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어제 엄청난 이 뭐 그 토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결론은 뭐 결과물이 없다 이러면서 5월 21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아마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1.9% 빠지는데 오. 삼성이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이요? 파업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아마 그 어쨌든 파업이라는 소음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됐고, 그러니까 삼성이 마이너스 5% 빠지니 코스피가 또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일단 시장을 좀 눌렀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오늘 현대차랑 LG전자는 또 오릅니다. 그것도 근데 왜 오를까요 이게? 피지컬 AI 뭐 이쪽인가? 네, 이 파업과도 연결돼 있어요. 파업이요? 왜요? 파업을 자꾸 할수록 이제 로봇으로 로봇이. 대체하자. 오. 그래서 지금 LG전자, 현대차 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까지 그건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생각 못했네요, 그건 또. 급락하는데 이 로봇주들은 막 오늘 또 뜨겁습니다. 좀 사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 시장이 좀 오늘 파업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예. 근데 결국 파업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그럼 앞으로 뭐 추세적 하락하고 반도체 사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랑 별개인데 사람들 시선은 하이닉스로 가겠죠. 아이 뭐 나 불편하다. 삼성 그렇죠. 살 거면 차라리 하이닉스 사자. 그래서 이제 삼성이 좀 소외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거지. 뭐 강세장이 끝났다라고까지는 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파업 이 리스크가 네.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특히 삼전 닉스라고 불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맞아요. 출렁이고. 네. 근데 보니까 JP모건도 지금 만까지 최대 이제 만까지 보고 있고 코스피 만까지 간다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현대차증권 보니까 연말에 코스피 전망치 최대 12,000까지도 오를 수 있다. 네, 네. 이거 너무 세게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거기까지 꼭 간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JP모건과 현대차증권의 그 보고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서 가장 센 걸 꺼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거 가장 낙관적일 때 그렇게 가장 돼요. 낙관적일 때. 네, 그러니까 JP모건도 중간 시나리오는 한 9천 얘기했어요. 9천 정도. 그러니까 9천이 좀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시장이 오르면 사람들이 또 뒤늦게 추격 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해 2월처럼 이렇게 포모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거기가 한 번 더 열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평균 PER을 계속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주에도 또 우리나라 이익이 또 올라갔어요. 이익 추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20조인데 예. 지난주에 340조로 올라갔어요. 파업을 한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도.
네, 그만큼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낼 것 같은데 340조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체 코스피 이익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PER 30년 평균 PER 9.8이거든요. 곱해 보면 돼요. 네. 그랬더니 9,5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9천 말씀하셨는데 9,000인데 500이 더 올라갔어요. 500이 더 올라가. 이거는 뭐 순전히 이익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왜 드리냐면 30년 평균이에요, 그게 딱. 아하. 그러면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7,000 이제 오늘 500이잖아요.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건 명확하고 12,000은 어떻게 나오냐면 12,000. PER이 12배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 예전. 좀 이제 많이 좀 시장이 흥분할 때 예. 12배 곱하면 딱 12,000이 아, 나와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게 12,000 나온 12,000. 거지. 거기까지 무조건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주가는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큰 이익만 반도체 뭐 사이클이 갑자기 역주행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7,500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7,500도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고 네. 꿈이 아니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0에서 5,000 갈 때는 뭐 2배 넘게 올라야 5,000은 맞아요. 가는 맞아요. 거니까 그랬지만 7,500 이제 8,000에서 만은 또 금방 가죠. 그게 한 비율로 보면은 20-30%만 퍼센테이지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아하. 워낙 이제 이 숫자 앞 단위가 너무 무겁잖아요. 맞아요. 8,000, 9,000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더 가겠어? 그래서 네. 이른바 이제 곱버스에 올라타신 맞아요. 분도 있고 거기도 많이 또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랬나요? 보면은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네. 개인이 또 많이 사고 뭐 기관도 좀 사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겁니까? 이게 좋다고 가장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그래서 계속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 가장 합리적인 거는 그거 같아요.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올랐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도 엄청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안 사도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2배가 오르면 네. 비중이 작년에 아마 14% 정도 됐어요. 국내 주식 비중이 13가 15 정도. 지금 연기금이 안 산 건 아닌데 최근에 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국내 추정을 해보니까 네. 국내 주식 비중이 원래 19%까지로 알고 있어요. 최대 되는 게. 최대가 근데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24인가 2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폭등해 버리니까. 대형주 위주로 해서 예, 안 사도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비중이. 비중이. 그러니까 외국인도 똑같아요. 삼성하이닉스 얼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63%거든요. 엄청 많아요. 우리 개인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도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하이닉스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비중이 이게 늘어나고 벤치마크가 뭐냐면 MSCI 이제 전 세계 지수가 딱 하나 있어요. 전 세계 지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걸 추정하는 ETF도 있어요. 그 어. ETF를 사시면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세. 근데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랐냐 이걸 이걸 비교하는데 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우리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예. 그러면 이게 너무 벌어지면 그냥 이게 줄여야 돼요. 기계적으로 한국이 나빠서 파는 거랑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시장 좋은데 왜 저렇게 팔지? 그렇죠. 그게 비중 전략 때문에 그래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특정 펀드나 이런 걸 추종하는 펀드들은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시총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 네. 그냥 기계적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나쁘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죠. 한국의 뭐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22년, 23년. 맞아요. 그때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기억하시겠지만 그 모건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겨울 온다. 그 보고서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윈터 이즈 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았어요. 주식을. 근데 그거는 안 좋아서 판 거잖아요. 아. 지금은 오히려 막 외국계 증권사가 더 막 뭐 만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데 왜 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모론요? 왜요? 아니 저렇게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거 아니냐. 지금 실제로 파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뭐 그럴 게 뭐 100% 우리가 모르지만 네. 근데 명확한 거는 어쨌든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너무 시총 비중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과도한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보시면 3월에 외국인들이 이제 3월까지는 이제 그때는 또 전쟁 나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 시장이 그때 한번 망가졌죠. 3월에 좀 많이 빠지고 나니까 외국인이 4월에 뭘 했냐면 주식을 안 팔았어요. 조금 샀어요. 오히려. 드디어. 근데 이제 5월에 또 폭등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나올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다고 장이 못 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 매도다. 기계적 오히려 매도다. 시장이 많이 빠지면 매수로 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파니까 위기다. 이거랑은 맞아, 완전 옛날에- 완전 별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상식처럼 생각됐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판이 달라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근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의 종전 협상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결렬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 인내심을 잃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작에 고려하고 있다. CNN 방송의 보도도 나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지 어떻습니까? 근데 언젠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항상 강세장은 좋은데 찝찝하거든요. 이걸 해결을 하면서 가면 참 좋은데 유가는 여전히 높고 근데 오늘 이게 좀 터졌던 게 이런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닌데 오늘 유가 오르면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좀 예상보다 높았잖아요. 서비스 물가도 좀 올라가는 게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튀니까 금리 인상 이거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연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중 금리가 올라 버리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미국 반도체 또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이제는 낙관론보다는 음흠. 좀 경계감을 표출한 것 같아요. 좀. 오늘 그게 미국에 좀 드러났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오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이 매크로 지표라 그러죠. 금리나 어떻게 보면 환율이나 유가나 물가 이런 것들이 모두 좀 불리하게 지금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지금은 악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주가 지수가 당분간은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끝났다는 게 아니라 조정. 요거를 이제 빌미로 좀 빠질 텐데 그냥 빠지기는 어려운 게 올라놓은 게 있다 보니까 빠질 때 좀 과격하게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급격하게 올랐으니. 네, 어제도 뭐 장중에 주가 지수가 막 마이너스 한 5%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3% 빠졌거든요. 예. 근데 하루에 막 5% 오른 날도 많았기 때문에 예. 이런 변동성은 뭐 견뎌야 되는.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환호를 했고 시장이 네. 이제 전쟁을 끝났다. AI 사이클, AI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전쟁 중에도 이걸 맞습니다. 보면서 좀 시장이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신고가에 뚫고 갔는데 네. 지금 봤더니 물가가 많이 올랐네. 금리 인하는 못하고 동결도 어렵고 인상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우려까지 예. 반영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유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연준 위원들 또 이번에 네. 케비노 씨가 오늘 연준 이사에 선임이 됐어요. 이제 연준 의장 투표만 하나 남았는데 거의 되겠죠. 이사가 됐겠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FMC를 이제 곧 할 텐데 거기서 시그널을 금리 인상은 없다고 시그널을 확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버드대 연설할 때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갈 때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그때 인상은 안 한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누군가 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명확하게 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리고 그런 어쨌든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원래 이번 주에 지금 그 트럼프랑 시진핑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끝나니까 일단은 약간 불안하거든요. 어쨌든 또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조금 시장은 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막 15% 오른 적도 있고 하이닉스는 매일 막 10% 올라가고 200만 원 정말 찍는 줄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 사람들은 당연히 흥분하게 됩니다. 아하. 내일도 막 10%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 빠지면 이상하게 가격이 싸지면 이게 매수 욕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맞아요. 이거 팔아야 될까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팔아야 될까? 팔까? 그리고 이제 사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너 안 돼 이거 지금 좀만 기다리자. 더 떨어진다. 네. 이런 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참 네. 시세를 보면 참 그게 참 안 됩니다. 나 내려오면 사야지 맘 먹었는데도 안 돼요. 이사님은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 뭐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예. 어쨌든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뭐 급하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 악재들이 삼성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네. 대세 상승을 방해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른바 이제 부정적인 네. 비관적인 목소리와 AI 이제 투자 사이클, AI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네.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그다음에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 이거 좀 비교해 보고 네. 어떤 게 이길지 어떤 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더 매분기 실적 발표 보는 건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명확하게 AI 투자가 이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일단 이어진다 계속 내년까지다. 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여전히 저는 뭐 오히려 이번에 좀 하락할 때는 기회가 아닌가. 매수 기회. 네, 제가 오히려. 지난주에도 이제 왔을 때 이거 너무 올라가니까 좀 이제 자제하시라고 얘기는 해드렸는데 네. 추격은 안 될 것 같다 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은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반대로 또 만약에 내가 반도체 투입을 못했다 하는 분들은 네. 좀 쉴 것 같아요. 한 며칠은 좀 이렇게 조정받을 것 음. 같은데 요거를 좀 적절하게 분할로 한번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매수 싶습니다. 기회로 삼는 게 오히려 네. 좋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정말 뭐 오늘은 떨어지고 어제도 그렇지만은 그제까지만 해도 기세가 무서웠거든요. 네, 무서웠죠.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주가니까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계시고. 주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익과 시가총액을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이익 대비 몇 배냐. 요거를 항상 투자하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올해 얼마 벌지?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올해 네. 버는 돈 대비 지금 시가총액 나누면 PER이거든요. 그게. PER. 그러면 지금 올해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올라서 1,300조까지 갔어요. 근데 올해 얼마 벌 거냐면 300조 정도 벌 거예요. 그런. 그럼 나눠 보시면 한 4.5배 정도 될 거나요? 음. 그죠? 5배가 안 되죠. 그렇죠. 4.5배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싼 주식은 없어요. 5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미국 S&P 500이 21배,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25배 정도 되고 경쟁사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이 한 6배인가 7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보다도 훨씬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PER로 계산해 보시면 명확한데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아까 제가 9.8배라 그랬죠. 그거에 지금 하이닉스는 반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죠? 여기서 주가 2배 올라야 그게 맞네. 이 정도 유지인데 주가 2배 오르면 딱 평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대입하시면 지금 이렇게 180만 원 지금 찍고 네. 있는데 이게 이익으로 보면 뭐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이게 안 돼요. 도대체 10배 올랐는데 왜 싸냐? 그리고 이렇게 가격 생각을 하세요. 자체가 200만 원 가까이 맞아요. 가다 보니까 이거 좀 가격을 조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분할이라고 주식 분할이가 좀 낮춰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200만 원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하이닉스가 40조 벌었는데 예. 올해 300조 벌 거고 이익은 이만큼 늘거든요. 이익은 이렇게 뭐 거의 10배 가까이 늘고 내년에 400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하이닉스 주가가 이익보다는 못 오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익은 훨씬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 오를 때 뭐 예. 이렇게 로봇주는 사실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숫자로 평가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밸류 계산은 안 되니까 좀 우리가 뭐 싸냐 비싸냐를 논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삼성 하이닉스 같이 실적으로 가는 거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비싼지 싼지를.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건 여전히 버는 돈보다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이번에 하이닉스도 300만 원 얘기 나온 거고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시티도 올렸어요. 시티증권도. 340만 원 얘기도 네, 나오는 맞아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익 대비 여전히 싸다. 여기 이제 2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네. 삼성전자도 지금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나오는 게 이익을 보면 아직도 싸다. 그리고 시티증권의 그 한 이제 그 요즘에 방송 많이 나오시는 그 이세철 전무님이라고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저 너무 이제 놀랬던 게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왔냐면 9회말 중에 야구로 치면 2회말밖에 안 왔대요. 9회말 중에 2회말? 2회말이면 9회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7년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이 진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보다 훨씬 반도체 네. 더 전문가분이시니까. 근데 그만큼 반도체 사이클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상보다. 근데 그분 얘기가 그동안 또 잘 맞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뢰를 하는데 근데 너무 아직도 7년 남았다는 것도 사실 저도 좀 납득은 안 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나?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싼 거는 저는 명확한 팩트다.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나오니까 바로바로 네.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장초반보다는 또 조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까지 왔어요 벌써.
좀 세긴 셉니다 진짜. 셉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개인 투자들도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내려오니까 좀 도망가기보다는 또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오늘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삼성 파업 이슈도 있지만 예. 미국의 어쨌든 지금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부담은 돼요. 주가는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너무 공격적으로 덤비지 마세요. 오르면 쫓아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오르면. 네. 근데 오늘처럼 확 빠진다. 네. 요럴 때만 조금씩 모아가시면 한 1, 2주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팁을 예.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염승환 이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듣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건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몫이니까 하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도 싼 구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 제일 사실 걱정이 그거예요. 뭐 안 사신 분은 뭐 예. 내가 언제든지 사면 되잖아요. 뭐 근데 음. 제일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개인 투자분들 자금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분들은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걸 뺄까 말까. 맞아요. 이 고민이 커요.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음. 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지 뭘 빼든지 말든지 그렇죠. 할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그래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여전히 바뀐 건 없다. 바뀐 건 삼성전자 파업을 하면 손해는 보겠죠. 한 10% 이익이 날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과급을 준다면. 그렇게 해도 싸요. 그렇게 해도 비싸진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때 20만 원 초반일 때도. 네. 그래서 어쨌든 파업도 뭐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지만 네. 일단 지금 예상대로라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하는데 근데 전면 파업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전략 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요 또. 음흠. 그래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보는 피해는 엄청 크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네.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후에 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아하.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할 텐데 근데 이제 10% 정도를 만약에 이제 줘야 된다면 네. 그 성과급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익의 10%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익에. 그건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저는 반영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최근에 JP모건이나 이런 외국계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반영을 한다. 아하. 그래도 올리는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반영해도 그래도.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거니까 앞으로 그래요. 업황이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번 파업 이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이란 전쟁과 비슷하다. 결국엔 이건 뭐 영원히 파업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소음이다. 소음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충격 받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다들 하이닉스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저 같으면 삼성을 투자할 것 같아요. 결국 이건 해소된다고 저는 보고 예. 이 노이즈가 해소되는 순간 빠르게 삼성전자는 급등하겠죠. 언젠가.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안 갈 때 삼성이 급등해 버리겠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는 아이디어네요. 진짜 저는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란 전쟁, 뭐 지난해 있었던 관세 예. 이슈 그런 걸 떠올려 봤을 때 이게 노이즈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매수 기회가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포모 느낀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 뭐 지금 뭐 돈을 예금에서 뺀 분도 있고. 아 예금에 돈이 없어서 마통을 뚫으신 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돈들이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이게 뭐 엄청난 돈들이 빠져 나간다 이게 아닌데 그래도 계속 돈은 좀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금 쪽에서 예금 쪽에서 실제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저도 약간 그거 보면서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한편으로는 네. 좀 걱정도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주식 부양에서 성공했잖아요 정책이 뭐 어쨌든 엄청난 지금 성과를 냈는데 그 지난 이제 2011년부터 19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가게죠 하나의 가게 우리 그 가정이 네. 샀던 그 주식 순매수가 1.1조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그동안. 왜냐하면 그땐 박스 폈죠. 그렇죠. 그래서 뭘 했냐면 사면 팔고 밑에서 좀 샀다 또 단타하시고. 그러니까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렇게 됐는데 2020년부터요. 지금 이제 26년 이제 25년까지죠. 요때 가계 주식 그 매수가 얼마나 늘었냐 봤더니 네. 63조를 넘었답니다. 63조. 예, 이 돈이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실제로. 가계 자산은 이만큼이 들어갔고 주가 오르니까 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평가이. 예.
그게 한 몇백 주 될 겁니다 지금. 와.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 지수가 이제 흔들리면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지금 가계 자산에 일단 충격이 가져요. 그렇네.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미미했는데. 미미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걸 모를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한국은행 자료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가지수 이 주식시장이 역행하는 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엄중히 저도 그걸 본 순간 이거 장난 아니네. 저도 너무 좀 약간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 나가서 발언할 때 되게 신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각 가정의 재산이 달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저희 만약에 잘못된 판단으로 네. 만약에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막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연불리가 여기래. 맞아요. 들려갔는데. 그래서 항상 좀 여러분 스스로 진짜 고민해서 투자를 맞아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것도 보면 세상이 진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그동안은 뭐 그냥 천대받고 뭐 영향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주식하면은 뭐 이제 폐가망신한다 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많은 국민 그 가게에 웬만한 가게에는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적은 금액도 아니다 보니까 아하. 상당히 좀 이제 엄중해졌다. 이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예. 뭐 굉장히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음. 좀 그런 부분들이 오르면 좋은데 네. 언젠가 주가는 또 폭락하거든요. 언젠가 폭락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주기적으로 조정, 폭락합니다. 조정이 있겠죠. 강세장도. 예. 근데 그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하.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이에요. 어떻게 뭐 매일 10% 오릅니까? 그건 완전 비정상이죠, 그게. 조정도 근데 이렇게 너무 강세장이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조정을 못 견뎌요. 맞아요. 조금만 빠져도. 음. 근데 그거를 되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네. 게 항상 오를 수만은 없다. 예. 그리고 이런 건전한 조정 받아야 또 레벨을 하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래야 또 매수 기회 또 주는 거고. 음흠. 예. 우리 3월에 경험해봤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가 또 기회였어. 근데 그때 진짜 용기 내서 사신 분은 엄청난 경험을 해보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변동성 나오더라도 너무 그거를 저는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모 느껴서 뒤늦게 예. 정말 뒤늦게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더 계속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 항상 어떻게 조금 될까? 이렇게 변동성이 항상 나오니까 음흠. 늦었으면 사지 마세요. 기다리면 또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네요. 그래서 요럴 때 근데 실제로 내가 내려왔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하고 안 하고 되게 달라요. 조금씩. 예. 해봐야 뭘 우리가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음. 뭐 주식을 단 한 주도 사보지도 않고 어떻게 뭐 그걸 하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물리는 거를 겁먹지 마시고 예. 대신에 좀 내가 확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되겠죠. 음흠.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진짜로 오늘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급 나간다. 그러면 해보라는 거죠. 음흠. 한 주라도 해보고 한 주라도. 이제 좀 빠질 때 그것도 느껴보고 예.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수익도 한번 내보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뭐 이거 알지. 아무 경험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해서는 생각만, 할 수- 머릿속에서는. 이건 진짜 달라요. 내가 6천까지 떠지면 네, 사야지.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다 사야지 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뛰어들어야 된다. 네,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몰빵해서 물리면은 뭐 이제 멘탈이 너무 맞아요. 힘든데 그게 아니라 분할 매수 그죠. 분할하는 거예요. 매도.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모르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오늘은 지수가 네. 많이 빠지잖아요. 어쨌든 평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조금씩 저는 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해보고. 조심하실 건 로봇주도 막 올라간다고 네.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약간 꿈이니까. 예, 꿈의 꿈은 영이요. 그리고 또 막연하잖아요. 사실 예. 뭐 이 어차피 언제 투입하냐면요. 우리나라에 바로 투입하지 않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고 네. 이런 파업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로봇이 당장- 늘겠지 하기 생각은 하죠. 근데 이거는 현실하고 다른 게 네. 28년 돼야 로봇이 양산돼요. 28년. 그리고 그 본격 투입되는 거 아마 2030년은 또 돼야 돼요. 어. 그리고 그 로봇이 투입된다고 해도 네. 그냥 비유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초등생 수준이에요. 들어가서 막 간단한 간단한 무거운 것만 물건을 먹거나 여전히 이런 인간이 해야 되고 그럼 언제쯤에 대학생 정도 되냐면 2030년 돼야 돼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마치 뭔가 될 것 같아서 로봇주 사자.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로봇주들도 최근에 확 올라버려 가지고. 네, 어렵다고. 그거를 좀 잘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는 말씀 같고요. 진짜 지난주에 오셨을 때 이제 이 자동차, 특히 이제 로봇으로 네. 가는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기아를 또 주목해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뒤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염승환 이사 용하다 아닙니다.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안 간 것도 좀 찾아봐요. 안 가는데 안 간 이거 이유가 큰 있나? 기업 중에서 아, 기아를 봤더니 얘 왜 안 갈까 봤더니 너무 예. 오해가 심해요. 물론 이제 어제는 좀 빠졌지만 음. 현대차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도 그래요. 다들 로봇 하면 그냥 현대차. 현대차 예. 기아를 잘 안 봐. 예. 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아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부담도 전혀 없었고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본 거니까.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참 계속 공부하고 찾아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지금 주목해야 될 좀 섹터나 분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 이번에 실적하고 제가 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 더 끝났는데 네. 전 세계가 다 AI 막 로봇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랑 반대편에 이게 소비재 기업들이죠. 그렇죠. 소비는 뭐 휘발유가 오르니까 안 될 것 같고 또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소비재 기업들 다 폭락했어요.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 넘으면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4.6달러까지 갔대요. 역대 거의 최고치까지. 그렇네요. 그럼 미국도 아니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별 신경을 안 쓴대요. 네. 어차피 그게 자기한테 큰 비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중소소득자들은 돈을 못 쓴대요 지금. 너무 비싸요. 차는 타고 다녀야죠. 체감이. 근데 이제 못 써요. 비용을 줄이니까 아, 소비를 줄여버리죠. 근데 월마트 주가까지도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요? 월마트는 이제 생필품 사러 가는데도 이제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그건 네, 그 정도까지도 지금 이제 타격. 그러니까 이래서 소비재들이 안 좋았는데, 근데 소비재를 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휘발유값도 올라갔지만 정부가 어쨌든 통제도 좀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좀 추경 예산도 이게 지금 민생 법인세가 엄청나게 또 거치니까 고유가 지원. 예,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소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 22년과는 달라요. 정부 재원도 많고 예. 거기다가 지금 또 이제 우리도 소비가 양극화되는 게 이 백화점 너무 잘 된대요. 이 난리인데 백화점 이번 신기하다. 1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예.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단 하이닉스 직원분들 성과를 워낙 많이 받. 명품 급증. 예. 거기다가 외국인. 외국인데. 신세계는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이 8%까지 늘어났대요. 이게 5%가 안 됐는데 아마 10% 넘었거든요. 전체 매출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게 야,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엄청나네요. 8%면. 새로운 시장이 생긴 예.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주식시장 좋아서 이제 예. 부의 효과 생기고 이제 예. 고가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게 좀 하나 있고 예. 그래서 백화점 계속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화장품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품. 예, 화장품 중에서 그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APR이라는 기업이 미국 아마존에서 1등하거든요. 그 메디큐브란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업을 하라 이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너무 잘하는 배경은 마케팅도 잘하지만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화장품을 그냥 맡깁니다. 화장품 ODM이라고 하죠 보통. 예. 이걸 이제 마치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것처럼 세계 1위, 3위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인데 수많은 인디 브랜드는 인디 브랜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공장을 어떻게 공장 어떻게 예, 그래서 맡겨요 그냥. 자기는 브랜드만 하고 이 제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근데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고품질의 화장품을 만들어 줘요. 요청하면. 근데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 너무 놀랬던 게 프랑스의 세계 1위 화장품 회사 로레알 있잖아요. 거기가 자기가 다 만들거든요, 원래. 프랑스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번에 한국콜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 자존심 센 프랑스 회사가 제조를 맡긴 거예요. 한국 기업한테 뭐 인증을 해준. 인증을 해준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믿을만하다. 이 회사는 한국의 화장품 ODM 진짜 믿을만하다. 근데 실제 실적도 좋아요. 허허. 실적까지. 그래서 저는 화장품 우리가 AI만 볼 필요는 없고 예. 실적을 이번 1분기에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아무튼 좀 놀라웠던 쪽이 화장품 ODM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 공부를 거예요. 해봐. 예. 소비재.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UAE가 뭐 증산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석유를 예. 더 많이 파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유가가 또 내려가면은
또 유가 턴어라운드 내려갈 할 일밖에 없죠. 예, 사실은. 있죠, 사실은. 속도 느려도 음. 내년엔 많이 빠지겠죠.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증산도 하지만 거기 이제 오펙을 탈퇴한 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오펙을 탈퇴해서 예, 이제 하겠다. 사실 원유 카르텔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서로 눈치 예, 보면서 할 필요 없이 이제 증산을 계속할 증산을 거니까. 한다. 예. 그러면 사우디도 이제 곤혹스러운 게 점유율 본인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사우디 본인도 늘릴 거예요. 하하. 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죠? 유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내려갈 있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나. 그걸 생각하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예. 또 떠올릴 수도 그거 생각하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도 괜찮죠. 지금은 아닌데 만약에 전쟁이 올해 진짜 끝난다. 근데 그럼 내년에 아랍에미리트 증산 본격한다. 그럼 유가는 지금보다 급나간다. 그렇죠. 환율도 좀 떨어질 거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항공주가 좋죠. 아. 항공주가 왜 못 가냐면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근데 이번에 놀란 게요. 여행들을 안 가실 줄 알았어요. 4월 데이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가셨어요. 일본도 많이 가시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데이터 보고 항공 이게 안 꺾였어요. 안 꺾. 전 꺾일 줄 알았거든요. 비싸도 간다. 예, 근데 대신에 저런 먼 데는 못 가죠. 먼 데는 못 가지만. 가까운 일본은 확실히. 아 근데 일본 노선이 수익성이 되게 또 좋아요. 그래요. 예. 알짜 노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반영을 할 수 없는 게 아하.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이제 항공주에 대한 심리는 좋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근데 만약에 끝난다면.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에 합병해요. 합병. 합병은 좋은 거죠. 둘을 하나로 합치면 네. 없어져요 하나가. 하나가 없어요. 공급이 경쟁이 사라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진에어, 아. 에어부산, 에어서울 요 세 개도 합병할 겁니다. 네. 그러면 항공사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한 10개인가 9개 되는데 확 줄어요. 줄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줄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업황 자체는. 음. 뭐든지 공급이 줄어야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항공사에도 내년에 음. 좀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올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사실 뭐 5만 원에 사신 분들이 운 좋아서 수익 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도 있겠지만 AI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니 뭐 언젠간 메모리 반도체 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5만 원이 한참 길 때. 네. 그러면 난 여기서 좀 모아보자. 뭐 남들이 망한다고 하지만 삼성 근데 그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은 진짜 제대로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그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아무도 관심 없대 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싸게 산 거죠. 5만 원대 사시면 지금 예, 다섯 엄청 싸게 산 거잖아요. 지금 뭐 주가 급락하면 좀 속상은 하지만 예. 여전히 엄청난 여전히 수익 예, 견딜 수가 구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 너무 먼 미래 말고 좀 근접한 미래에 뭐가 좋을까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예. 아이디어는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네요. 근데 그걸 내가 견뎌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고 공부해서 이 방향이 맞다라고 투자 아이디어 생기면 네, 그걸 또 실행해 보는 것도 좋고 네. 물론 이게 분할로 하는 게 네. 중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산 여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따라 좀 빨리 이제 흘러갔는데 어쨌든 지금 AI 투자 사이클은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번에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고. 더 많이 했어요. 투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후로 끝났고, 음, 예. 근데 또 다음 분기 또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뭐 더 하는지. 근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 예상보다는 더 많이 좀 투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멘탈 관리 잘하고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 아니냐, 살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락을 보면서 좀 표정 관리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 정도 네. 실탄이 있고 총알이 아. 있고 예금이 있는데 기회를 보다가 어제 오늘 이틀 하락했네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